베놈2에서 잠깐 등장한 이 형사가 톡신이라는 신비오트로 베놈3에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눈이 확 돌면서 후속작을 암시하는 씬도 베놈2에 있었고요. 이 톡신이란 친구는 천번째 신비오트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남다른 친구인데 아비가 클리토스 캐시디 카니지입니다. 신비오트는 천세대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가족이 잘 챙겨줘야 한다는데 아버지가 카니지라 할아버지인 베놈이 걱정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한때지만 잠재력이 카니지와 베놈보다도 더 커 보였던 적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만큼 베놈3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친구인데요. 오늘은 스파이더맨이 동료로 삼을 생각도 했었던 톡신의 첫 등장, 정발된 베놈 대 카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베놈 대 카니지지 사실 톡신 첫 등장용 세상 만사 다 귀찮고 구역질이 자꾸 나온다고 말 걸지 말라고 하는 카니지. 시작부터 베놈이 아들인 카니지를 등짝 스매싱해주며 등장합니다. 한 대 맞고 엎드려진 카니지의 등짝을 보며 카니지 내가 999번째이니 슬슬 준비하라고 하죠. 못난 아들인 카니지는 내 할 바 아니라면서 베놈을 떼어내는데 베놈은 아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다 처음엔 그런 거니 창피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끈질기게 아들거리며 쫓아오는 베놈을 카니지는 목을 잡고 요요를 돌리죠. 이 둘은 부자 관계지만 서로를 죽일 듯이 싫어했습니다. 마치 부자 버전 오아시스 같았죠. 베놈은 카니지에게 이미 늦어 막을 수 없다고 자신도 한때는 아들인 너를 싫어했다고 하는데 카니지는 이게 태어나는 걸 못 막는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린다 합니다. 이 말과 동시에 아버지인 베놈을 냅다 던져버리는 카니지. 그리곤 둥지를 파고 출산을 준비합니다. 카니지는 임신 때문에 예민한 거였죠. 잠시 뒤 폭발로 땅이 꺼진 큰 소란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그냥 조회수 올리려는 인터넷 관종인 줄 알고 가까이 접근해보는데 이는 다름 아닌 살인마 클리토스 캐시디였죠. 카니지는 출산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기척에 카니지는 겨우 의식을 되찾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에게 기력이 남아있었다면 너를 처리해줬겠지만 오늘은 일단 물러나며 다시 찾아와 죽여준다는 섬뜩한 말을 남기고는 떠납니다. 뭔 얘긴지 전혀 모르겠는 경찰. 그런 그의 목 뒤엔 다름 아닌 천번째 신비오트의 새로운 숙주가 된 것이었죠. 카니지가 출산에 성공한 건 베놈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신비오트를 카니지가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베놈 역시 그 경찰을 쫓죠. 우리의 새로운 경찰 숙주 패트릭 멀리건은 곧 태어날 그의 아들만 생각 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의 이름은 톡신의 할아버지 베놈과 같은 에드워드 멀리건이 될 것이었죠. 그걸 듣기라도 한 건지 창밖엔 베놈이 들어와 해치러 온 게 아니라며 곧 다른 누군가가 올 거라 자신이 왔다는데요. 패트릭은 곧 자신의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봐달라고 하죠. 그 아기를 톡신이라 생각하고 베놈은 아기를 잘 돌볼 거냐며 반강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서로 말하는 아기가 다르지만 뭔가 이야기는 잘 통하던 그때 베놈을 추적해온 스파이더맨이 등장.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이때 베놈은 빌런입니다. 스파이더맨을 증오하죠. 나중에야 완전히 괘씸해요. 아직은 히어로라고 하기엔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튼 베놈은 자신한테 맡기고 빨리 도망가라는 스파이더맨. 베놈은 억울한 듯 스파이더맨에게 자신은 저놈을 보호하러 온 거라고, 카니지가 무성생식으로 낳은 새끼를 지키러 왔으며 천대째 신비오트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신비오트 교육법으로 이 하레비가 잘 이끌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허나 손주를 잘 보살필 자신과는 달리 아버지인 카니지가 자식을 죽이려 한다고 알려주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듯 도망치던 패트릭과 임신한 그의 아내를 카니지가 쫓아왔습니다. 쿨하게 아내를 건물 밑으로 던지는 카니지. 슬퍼하는 패트릭에게 카니지는 여자가 이미 죽었다고 안에 있는 애도 죽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 스윗함까지 보여줍니다. 그럼 자신도 죽이라는 패트릭. 카니지는 그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스윗함을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카니지는 이에 덧붙여 사실 죽일 건 아니고 너희 갈비뼈를 가르고 폐를 갈라 내 아이만 가져가겠다고 패트릭의 목숨까지 걱정해주네요. 그의 공격을 피하다 옥상에서 떨어질 위기인 패트릭. 아무나 자기 좀 구해달라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데요. 지금 같은 밤엔 구해줄 사람 없으니 안심하라는 카니지. 그때 놀랍게도 이 그림체에 적합한 라텍스 누님 블랙캣이 나타납니다. 겨우 패트릭을 구출해낸 블랙캣. 그러나 아무리 블랙캣도 카니지에겐 무리죠. 꼼짝없이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스파이더맨과 원만하게 합의 보고 온 할아버지의 등장.
자신이 왔으니 살생은 여기까지라고 카니지와 격렬히 싸우기 시작하죠. 저 여자 하나 죽이는 거 가지고 뭘 그리 화내냐는 카니지. 이에 베놈은 저 여자는 죽이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자기의 손자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카니지는 자신의 유전자가 돌아와서 나를 해치게 놔둘 순 없다며 죽이려고 하죠. 이 둘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면 이 1000번째 신비오트는 여러 면에서 대단한 신비오트일 겁니다. 베놈과 카니지가 다투는 사이 겨우 도망치는 블랙캣과 패트릭. 베놈은 계속 카니지와 싸우며 손주에게 톡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잘 키워서 스파이더맨을 밟을 거라고 합니다. 걸리적거리면 너도 죽여준다고 하죠. 그리곤 지하철 선로로 내려와 베놈은 카니지 머리를 선로에 든 뒤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패트릭도 살아남고 카니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다행히 패트릭의 아내는 스파이더맨이 구출했었고 아들도 잘 태어나 해피엔딩인 듯 했죠. 카니지가 지하에서 살아있고 힘을 비축한다는 점과 패트릭이 요새 점점 이상하게 날래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며 목소리가 들린다는 점만 빼면요. 패트릭은 이 이상현상들을 자신이 아빠가 된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렇게 패트릭은 경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요번에 뉴욕 경찰은 도난당한 화가의 그림을 찾고 있었는데요. 감시 카메라가 다른 건 못 잡고 이 빵댕이만 잡았죠. 이걸 보고 그녀의 짓이라 확신한 패트릭은 독단적으로 블랙캣을 찾아 나섭니다. 지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블랙캣. 사실 그 지인은 패트릭에 못 이겨 그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패트릭은 저번 미술품 도난 사건 블랙캣의 짓인 거 다 안다고 블랙캣의 다른 기록들도 훑어봤는데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닌 걸 알아냈다고 하죠. 요망하게 미인계로 빠져나가 보려는 블랙캣. 근데 가만 보니 저번에 자기가 구해준 경찰이란 걸 깨닫습니다. 자기한테 목숨 비쳤으니 나도 뭔가를 보답으로 받아야 한다는 블랙캣. 패트릭은 정의로운 경찰이라 그건 뇌물이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 통하니 그럼 무력으로 가는 수밖엔 없어 보인 블랙캣. 바로 발차기를 날려주는데 너무 간단하게도 패트릭은 막아냈고 이어지는 펀치도 쉽게 막아냈죠. 그런데 블랙캣보다 패트릭이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실 패트릭은 자신도 이제 좀 변한 것 같다고 너네 코스튬 있는 친구들과 비슷해진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를 습격한 그 괴물이 어떤 놈인지 아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이죠. 블랙캣은 미안하지만 카니지와 엮이기 싫기 때문에 해줄 이야기가 없다고 날 체포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다시 만나던가 하잡니다. 바로 그때 벽을 부수고 나타난 클리터스 캐시디. 벨이 고장나서 이러는 수밖에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스윗남이었습니다. 이제는 카니지에게 안 쫄고 블랙캣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패트릭. 그럼에도 할 줄 아는 건 총 쏘는 것밖엔 없어 보였습니다. 카니지의 촉수가 그를 잡아채는 그때 패트릭의 얼굴에 무언가 생겨나더니 진정한 톡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처음 나오자마자 자기 아비를 매몰차게 후드려 푸는 톡신. 카니지를 한 손으로 잡아드는 괴력을 보여주는 걸 할아버지 베놈은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베놈은 혼자서 해결하게 두는 편이 낫겠다며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니지는 톡신에 의해 빙빙 돌려지며 결국 창밖으로 던져지고 말았죠. 카니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며 부정하는 톡신. 상황은 진정됐지만 카니지 같은 괴물로 변한 자신이 두려운 패트릭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있는 신비오트가 두려운 패트릭. 패트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편엔 불편함이 가득했죠. 특히 자기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깨달은 패트릭. 스파이더맨과 히어로들은 항상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야 했죠. 패트릭은 내 안의 괴물을 자기 맘대로 부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의 아비를 감지해 추적하는 데 성공,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하지만 신비오트끼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기에 오히려 카니지가 성공을 합니다. 패트릭은 당황하지 않고 새로 얻게 된 이 힘을 자유자재로 부리기로 했죠. 카니지가 인정한 빠르고 강함, 원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신을 낳았냐고 가차없이 공격하는 톡신을 카니지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대가 안되는 카니지. 카니지의 목을 움켜쥐고 카니지를 죽여버리라는 톡신이지만 패트릭은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며 그를 내버려두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왔죠. 허나 깊은 고민 때문인지 잠을 잘 수가 없는 패트릭. 자신의 존재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겐 자신이 신비오트와 결합했다는 걸 비밀로 하기로 하죠. 이런 그를 멀리서 지켜보는 베놈과 카니지.
베놈은 저번 톡신과 카니시의 배틀 때 톡신이 카니시를 살려둔 걸 보고 뭔가 실망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끝을 내지 않는다는 건 신비오트보다는 스파이더맨에게 어울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베놈은 만약을 가정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스파이더맨과 톡신이 힘을 합치면 그건 베놈에게 그거대로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기 손주를 짓밟아 죽여버리는 편이 낫다 생각하는 베놈.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너가 그토록 싫어하는 아버지와 아주 잠시만 손을 잡는 게 어떠냐고 카니시에게 제안하죠. 여기까지가 정발된 베놈 대 카니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스포 방지를 위해 생략한 부분과 각색한 부분이 좀 있고 이후에 스파이더맨과의 팀업이나 히어로 활동을 시작하는 패트릭도 있으니 베놈 대 카니시 추천드립니다. 이 패트릭 멀리건은 이 베놈 대 카니시와 자기 개인 타이틀을 빼면 뭐 별로 나오지도 않고 죽은 친구라 톡신이 한국어로 보고 싶으시다면 비중 많은 이 베놈 대 카니시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